예, 2024년 1월 12일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와이셔츠 문제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범죄의 증거물, 피 묻은 와이셔츠. 그러면 당연히 이걸 수사하는 애들은 관련된 증거로서 빠르게 병원 측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게 코미디 같은, 민주당 쪽의 사람이 수소문해서 그걸로 가서 이제 영장 이렇게 해서 확보했다. 또 거짓 해명. 이건 거짓 해명이죠. 결국은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이게 의료 폐기물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산경찰에 수사하는 이 등신들은 뭐 한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이 한심한 인간들. 그러니까 더더욱 음모론이 더더욱 뭔가 숨기는 거 아니냐 활개치게 되는. 사실 저는 어제 TBS 살만 세상에서 이런 형태의 그 수사 결과 발표 부분은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건 왜 그러느냐? 짧은 시간 안에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브레이빅 같은 경우는 1800자가 넘는 꼬미니께 속은 성명서 같은 거를 인터넷에 공개를 했어요. 이런 비슷한 형태의 엑스트리미스트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은 사실 그 양이 방대한 양의 성명서라든가 증거, 자기가 성명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한 100장 정도의 성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경찰이 이걸 확보해갖고 압수수색해서 확보해서 수사기를 발표한다. 그럼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사실 진위가 불확실할 뿐더러, 물론 이걸 진위를 따질 필요는 가치는 없지만 그 내용 자체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진 내용들이라고 할 때, 그럼 그걸 있는 그대로 발표해주는 것 자체는 예를 들면 어떤 한쪽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되든 안 공개되든 그거를 경찰 내부에서 심각히 고민을 해서 공개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정확히 그 이유를 명시해서 해라. 신원은 공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외신에도 나간 거죠. 근데 그가 한 성명서를 다 공개하지 못하지만 재판 중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든.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절차는 투명하고 법에 맞게. 지금 이거 보세요. 와이셔츠를 이따위로 폐기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증거물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부검의법, 증거보관법
모를 법 없다. 이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경찰 수사상의 구멍, 법적 규정의 구멍, 그것과 아울러갖고 경찰의 무능한 수사 애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바라기들밖에 없는 이런 놈들밖에 없으니, 등신들밖에 없으니 참 한심하다. 뭐 근데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그래도 이렇게 큰 사건은 그래도 좀 그 부산경찰청장도 그놈이나 아니 형사과장이든 수사부장이든 뭔가 좀 정신 차리고 뭐 챙겨야지. 이따위로 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김어준이나 아니면 이런 이 음모론자들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아니면 유삼영이나 황운하 같은 애들도 역시 같은 참 그런 건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대 나와서 치안감이나 했던 애가 아니면 총경이나 했던 애가 똥오줌을 못 가린다. 왜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건 뭐 작게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더더욱 불신을 이게 참 이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수사 봐라 이 개판 아니냐 못 믿어 뭐 그렇다고 특검까지 가는 거는 특검 맞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산경찰 애들의 이 한심한 작태도 안타깝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바이든 날리면 뭐 나왔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그 소위 말하는 감정 전문가라고 하는 소위 전문가들이 쪽팔려야 되는 거죠. 그걸 감정을 못한다. 감정 불가라고. 감정 불가가 맞습니까? 그걸 감정한 놈들의 과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양식 자체 결국은 감정 불가니까 감정 불가임에도 불구한데 그거 뭐 이렇게 하거니까 이거는 사실 바이든 날리면 보면은 대한민국의 소위 과학적인 어떤 이 과학수사나 과학 관련된 것에 있는 소위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에 얼마나 그 수준이 낮고 쪽팔린지를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좀 지나고 예전에 이제 그 뭐 안양교도소 무슨 뭐 모두위원회 정당 적을 가진 사람이 안 되죠. 경찰 자문기구의 경발협이라고 경찰발전협의회 내부 규칙에 당적을 가진 인사들은 구성이 되면 안 됩니다. 경기발의 운영규칙 6조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당적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번에 보세요. 당적을 가졌는데 자기가 밝히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현실화 시키려고 하면 당적이 있음에도 경발협에 위촉이 된 사람은 나중에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라면 각서를 받든가. 이게 굉장히 좀 불비한 부분이 너무 많죠. 왜냐? 경발협이라고 하는 뭐 경찰 유관 단체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경찰의 수사라든가 아니면 경찰의 어떤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죠. 근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애들이 거기 있다.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어째 이런 일이. 그냥 개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경찰 관련된 경찰만 그렇겠습니까? 검찰 주변 안 그렇겠습니까?
에이, 한심한 인간들. 경복궁에 낙서 사주한 이 팀장 아직도 안 잡혔어요. 근데 묘한 얘기가 돕니다. 실제로 이거는 범행 그 과정에서 그 같이 했던 여자애, 사실 걔는 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어요. 지켜보기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속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사 바로 그날 석방이 됐어요. 17살짜리나 불구속된 거지. 전 그때 이제 YTN에 오늘 그 나갔던 그 프로그램에 두 가지 가능성, 세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죠. 실제로 이 팀장이라고 하는 사주에는 가공의 인물이다.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그 얘기 뒤에는 뭐냐면 실제로는 이 사건의 주범은 그 16살짜리가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거기선 못했지만 사실 유튜브에서는 했죠. 근데 확신할 수 없다. 두 번째 가능성. 어쨌든 그놈들 교사범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된다. 중추 영추문에서 세종대 영산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청, 이 동선이 말이 되느냐. 결국 그 얘기는 결국은 나왔죠. 뭘 나왔냐, 누가 지켜본다. 그 다음에 뭐 입금 뭐 이런. 근데 그 얘기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얘기도 실제로는 17살짜리 한테 나온 얘기죠. 지금 16살짜리는 소재가 불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범행 뒤에 언론사에 제보됐다고 하는 거는 다른 데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 제보된 그 내용을 언론사가 확인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는 한 달이 지나도록 지금 경찰은 이 팀장에 대해서 이 팀장과 같이 있었다고 하는 누구 2명을 혹은 3명을 지금 꼬리도 못 잡고 있어요. 텔레그램으로 해갖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17살짜리 16살짜리 애들의 동성과 지금 얘기인 걸 나와서 다 같이 구성을 해보면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16살짜리라고 해서 실험만 확인하고 풀어진 부분은 이건 경찰 수사의 잘못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수사를 대충 한다는 거잖아요. 명확히 구속은 아니라 하더라도 면밀히 조사를 했어야죠. 물론 다시 지금 소환해 갖고 조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뭔가 지금 알려진 것과는 다른, 즉 말하자면은 사실은 16살짜리 17살짜리 둘이 혹은 그 관련된 애들이 이른바 저지른 일종의 불링 링 집단 애들이 저지른 일인데 마치 이 팀장이랑은 누군가가 사주한 것처럼 그렇게 꾸몄을 뿐이지. 그리고 10만 원 왔다 갔다? 그래서 10만 원이죠. 사실은 뭔가 더 많은 돈이 계약금으로 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불링 링 범죄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불링 링은 페리스 힐튼이라든가 린제이 로한 같은 헐리우드 스타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떤 재산을 뺏고 훔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출소한 후에 떠들고 다니면서 셀럽이 되는,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복궁 낙서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16살짜리를 다시 조사 면밀히 해서 실제 이 팀장의 실존 여부와 이게 링범죄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복 사건, 뭐 이영복 연쇄살인이라고 부르긴 좀 그런데, 이영복 이른바 스프리머더 이렇게 부르죠. 다방업주 살인. 오늘도 사실 YTN에서 그거 잠깐 얘기하고 왔는데, 결국은 이영복이를 이렇게 간땡이가 크게 만든 게 뭐냐? 사실 궁금하죠. 생각해 보시면 얘가 20년 넘게 교도소 생활을 했어요. 10몇 년 하고 그 뒤로는 1년 짧게 했어요. 그러니까 22년, 재작년에 4차례나 절도하고 무전취식을 했어요. 잘 보시면 얘가 출소를 했고 돌아다니면서 절도, 무전취식이라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시면 이런 다방 같은 데서 커피 먹고 뭔가 범죄를 하려다 하다가 뭐 남자 사장이 오거나 그래갖고 했는데 돈이 없어. 사실은 왜 돈이 없어? 지금 여자 혼자 있으면 돈을 뺏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무전취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절도는 뭐예요? 그 여자 업주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돈 들고 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얘는 지금 이런 다방업주 살인 사건을 사실은 2022년 오랫동안 교도소 살고 난 후에 출소했을 때부터 계속 시도를 해왔다. 그러다가 지금 고향 일산 서구에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게 된 거고. 이렇게 볼 때는 연쇄살인이 맞죠. 이런 지금 판단하에서 사건을 이렇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찰들이 절대 안 할 겁니다. 그 정도 능력도 없고 경기북부청의 프로파일러에도 사실은 무능하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재구성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다시 보자. 2022년부터 2023년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 혹시 누락됐는데 아니면 경기 북부나 아니면 어디서 이런 다방업주든 이런 사람들이 노상에서 변사 아니면 집으로 가서 집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왜 거기서 따라가다 죽였거나 이런 사건들이 혹시 있을까? 그러면 그 사건의 범인은 이영복이다. 사건은 수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무전취식하고 절도하고 사실은 이 강도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잡은 건데, 그랬다고 하면은 명확히 이런 류의 범죄를 스크리닝 할 수 있는 프로파일러들이 사실 그걸 해야 되거든요. 절도에서 연쇄살인의 냄새를 뽑아내야 하는 것이 역량 있는 프로파일러입니다. 예? 연쇄살인으로 사람을 다 죽이고 지가 뭐 재미가 없어갖고 어디 가다가 잡혔어. 피해자 오빠나 아빠한테 두들겨 맞고 잡혔어. 그리고 유영철, 강호순처럼 예를 들면 다른 것 때문에 잡혔어. 그리고 걔를 신문에 갖고 여죄를 파악해서 또 다 파악한 건지 몰라. 이런 류의 연쇄살인 사건의 어떤 접근은 진짜 뭐 대충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연쇄살인의 수사는 이런 작은 아닐 것 같은 데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진짜 프로파일러입니다. 근데 이제 얘는 영악해서 판사를 속여먹은 거죠. 생계형 범죄니까 최저형량 1년만 하고 보내고
이게 반복된 거예요. 얘도 그거에 익숙해진 거고. 이 사건의 전체적인 스케치가 이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요? 북부경찰서의 경찰청 경찰 애들이 모자라.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걔가 이재명 그 비습된 이후에 신변보호팀 400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400명이 맞죠? 광주 갈 때 200명이군요. 근데 걔 200명이 한동훈이 경호원에 동원되면 민생 치안은 누가 하죠? 얘들은 전문성도 없는데 왜? 형사 이런 애들이 경호 뭐 해봤습니까? 훈련도 안 됐고. 아니 400명이군요. 한동훈 얘를 경호하려고 400명.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무슨 관련된 검찰 수사관 출신의 어떤 국민의힘 지구당 위원장 어떤 새끼는 손가락으로 경찰서장한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그 일이 뭐야? 말도 안 되는 권력의 주변에서 부스러기나 처먹는 놈이 어디 감히 그래도 경찰서장급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좀 일찍 이재명 피습 때문에 뭐 경호 특화부대를 만든다고 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일선 형사팀 뭐 말하자면 뭐 여청팀 뭐 수사팀 뭐 다 그냥 차출되는 겁니다. 애꿎은 뭐 등신 같은 정치인 새끼들 경호하느냐고 죽어나는 거죠. 민생 치안은 저 뒤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냥 니네 돈으로 해. 어차피 선거 비용 보존되니까. 응? 국민의힘 선거 비용 수백억 쓸 거 아니요. 민주당도 쓸 거 아니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죠? 이재명 피습 사건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소방애들이 자상현 열상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라세레이션, 뭐 LACE, 레이셔레이션, 열상 이거죠. 찢어진. 이게 왜 이게 이런 문제냐? 소방 구조대, 구급대 애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 그냥 추정한 거죠. 근데 그게 시작됐으니까 이게 다 뭐 대테러 부분 어디니 막 갖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문제제기를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소방관들 구조하는 애들, 구급하는 애들한테 경찰과 통일된 어떤 용어 아니면 모르겠으면 경찰에 물었을 때 요거는 어떤 상처인지 사실은 공란 다만 크기 얼마. 사실 소방애들도 이런 경우는 당황했을 겁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해? 오늘 어차피 빨리 데려가서 치료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만큼 민감한 사건, 또 그만큼 어떤 훈련받은 흔적. 제가 예전에 소방관들이 현장의 사건 증거를 구조되든 구급되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만들면 어떠냐 어떤 소방관이 얘기를 하던데 그럼하고 하고 못했는데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없어요. 이게 이제 통장 묶기라고 하는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통장 묶기.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겁니다. 어떤 놈이 그냥 한 10만 원, 20만 원을 어떤 사람 계좌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거죠. 저거 보이스피싱 계좌다. 그럼 그게 묶여버리고 일종의 랜섬웨어 같은 거죠. 전화 연락해서 야 그거 풀어줄 테니까
돈 좀 얼마 내. 이게 법이 개판이어서. 지금 말하자면 실제로 이 보이스피싱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 대충 만들어 갖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갑갑하죠. 그런데 선거 때라서 법 개정될 조짐은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약한 음주 측정 거부 이런 거죠. 완전 만취해 갖고 있는 놈이 차라리 나 음주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실제로 음주 측정 거부죄가 더 높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측정을 거부하라는 얘기냐?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상으로는 실제로는 그게 음주운전자들 이득이 되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법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도 개판으로 하면서 개정할 생각도 안 하고 참 이게 어디가 제대로 된 구멍이 안 보여요. 좀 갑갑하죠. 이건 시급히 바꿔야 되게 아까 말씀드린 통장 묶기 지금 음주 측정 거부 이건 시급히 규정을 바꿔야 돼. 법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공영장례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 요새는 고독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혼자 돌아가신 분들을 장례 치러주는 시 겁니다. 부연고 사망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르그법, 시체 공시소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죠. 부검입법, 증거보관법, 모르그, 시체 공시소법. 이 공영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를 함부로 장례 치르면 안 되죠. 범죄 이걸 피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그냥 대략 지자체의 조례로 하고 있어요. 참 너무 한심하죠. 대한민국의 과학수사, 지가 무슨 과학수사의 대부라고 떠드는 놈도 마찬가지고, 이런 목에 힘주고 다니는 대한민국의 법의관이었다는 인간들. 제발 목 같은 자랑질만 할 생각 말고 필요한 어떤 법 규정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얘기를 하라. 근데 잘 모르죠.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목이 더 갈라지네요. 이제는 못하겠네요. 감기 나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내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